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저는 어린이 라디오 진행을 맡은 동화작가 박채란입니다. 어린이 라디오는 책친구 협동조합의 작가들이 어린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만 되면 어떤 사연을 읽을지 또 어떤 솜씨다랑을 들을 수 있는지 설렌답니다. 오늘의 첫 사연 들려드릴게요. 서울 봉화초등학교 유효주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아픈 미유. 저는 미유라는 고양이를 키워요. 나이는 1살이고요. 엄마 지인분께서 아파트 앞에 버려진 미유를 구조해서 입양을 하게 되었어요. 미유는 구조묘라서 그런지 아기 고양이는 잘 걸리지 않는 안내염도 걸렸었어요. 지금은 안약을 넣어서 다 나았어요. 그러다가 미유가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취가 미유에게 독해서인지 자세 때문에 위액이 역류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유는 중성화 수술 이후에 식도에 천공이 생겼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미유는 수술을 했어요.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되었고 미유는 완벽하게 회복됐어요. 그런데 미유에게 식도염이 있었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토를 할 거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미유는 컨디션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토를 했죠. 저는 정말 미유가 토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미유가 아예 토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유가 토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유기묘를 입양해서 돌봐주고 있는 사연이네요. 미유가 아직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것 같진 않아요. 얼른 미유가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정말 초능력일까?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인천 송명초등학교 오찬준 기자가 보내준 사연 들어볼게요. 내가 아는 나보다 1살 많고 재미있는 형이 있다. 형은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위에 2형이 매일 이 형을 놀려 먹는다. 하루는 다 같이 볼링장에 갔는데 형이 볼링공을 던지고 나서는 볼링공이 굴러 들어갔으면 좋겠는 방향으로 고개를 쭉 움직였다. 그런데 그 공이 정말 그 방향으로 굴러 들어갔다. 그 다음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도 그랬다. 또 던져도 그랬고 또 던져도 그랬다. 그러자 위에 2 형들이 다가와서 너 초능력 있나 봐 라고 했더니 형아는 볼링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계속해서 공 굴러가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한다. 진짜 고갯짓만으로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신기하네요. 진짜 초능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항상 놀림을 받던 형이 놀라는 2 형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통쾌했을 걸 생각하니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번 시간은 상식과 교양을 쑥쑥 키워주는 세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길 이름에는 어떤 역사가 들어있을까요? 조금만 눈여겨보면 도로 이름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어요. 모든 건물에는 주소가 있고 그 주소에는 도로명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그런 도로명은 어떻게 붙여질까요? 도로명은 오랫동안 거기 살았던 사람들, 기념이 될 만한 사건, 지리적 조건, 자연 환경, 혹은 어떤 인물이 나고 자란 과정 등을 살펴서 가장 적당한 이름을 골라 붙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도로에는 그만큼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새로 만들어진 길에는 그에 걸맞는 현재의 모습이 담깁니다. 특히 서울은 유구한 역사와 함께한 도읍지였기 때문에 그 어떤 지역보다 역사 유물이나 인물, 사건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서울의 세종대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로에 왜 세종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조선시대의 왕궁인 경복궁의 앞거리이기도 하고 근처에서 세종대왕이 태어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세종 임금 시절에 더욱 넓어졌습니다. 세종대왕이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에 나라 안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오늘날 세종로 일대에 큰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수천 채의 집이 불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종대왕은 불을 끄고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피해를 보상해주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도성의 길을 넓히고 담장을 높이 쌓고 우물과 웅덩이를 파고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꾸는 등 소방 대책을 마련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에 가장 넓고 긴 길이 만들어졌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로 세종대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번화가는 어디였을까요? 시전, 상점, 가게들이 길게 늘어섰던 종로입니다. 종로는 시간을 알리는 종, 즉 종루가 있어서 종로라고 했어요. 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는 길이라고 해서 운종가라고도 불렀습니다. 운종가, 그러니까 종로의 상점들은 조선 왕조 초기에 관청에서 지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무나 장사를 할 수 없었고 나라의 허가를 받은 시전 상인만이 장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허가받지 못한 상인들은 오늘날의 좌판처럼 난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난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단속이 나오면 쫓겨가기도 했고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로명 그리고 길 이름에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 저희 동네의 길 이름이 어떤 유래에서 지어졌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길 이름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목을 보니까 뭔가 황당한 일이 있었나 봐요. 인천 강화초등학교 김시연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들어보세요. 진짜 황당하네요. 저는 두부라는 중형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엽다고 해도 중형견이라 밖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누가 두부집에 쓰레기를 던져놓는 게 아니겠어요? 하필 CCTV도 없어서 누가 범인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또 두부집 근처에 술병, 비닐봉지, 담배꽁초 이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합니다. 그중 가벼운 건 두부집까지 날아갑니다. 또 날아갈 만큼 가볍지도 않은 물건이 두부집 안에 버려져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두부를 잠시 끈에 묶어 마당에서 놀게 했는데 누군가 마당에 버린 담배꽁초가 있어서 두부가 먹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CCTV를 곧 설치하려고는 하는데 오늘도 두부집에 아이스크림 비닐이 버려져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부는 오늘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요. 세상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이웃이 있다니. 아무것도 모르는 두부가 쓰레기를 잘못 먹기라도 하면 큰일일 텐데요. CCTV가 오기 전까지 큰 글씨로 문구를 작성해서 붙여놓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그런 글자가 있으면 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것도 같거든요. 요즘엔 이런 쓰레기 무단 투기도 법적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던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라친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건 절대로 안 할 거라고 믿고 기분 전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천 연성초등학교 조은별 기자의 솜씨자랑 어처구니 이야기 낭독극이에요. 들어보겠습니다. 어처구니 이야기 박연찰 그림 비룡소.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에는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었어. 바로 말썽꾸러기 어처구니들 때문이었지. 하늘나라 임금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소리쳤어. 어처구니 놈들을 당장 잡아오너라. 하늘나라 임금님은 어처구니들을 모두 잡아들였어. 이고령 거짓말로 하늘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죄, 저팔계 술을 먹고 하늘의 전도복숭아 나무를 몽땅 뽑아버린 죄, 도냉자 하늘나라 임금님과 똑같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선녀들을 골탕 먹인 죄, 사화상 하늘나라 임금님이 아끼는 연못의 물고기를 죄다 죽인 죄, 대당사부 사람들을 죽는 날을 똑같이 만들어 큰 말썽을 일으킨 죄. 대당사부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늦게 죽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선행자 허수아비한테 속은 선녀들이 바보지. 저팔계 전도복숭아 나무가 그렇게 쉽게 뽑힐 줄 알았나? 사화상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는지 정말 몰랐다고. 이구룡 입이 두 개라 어디서 거짓말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나? 아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낭독해 주었는데요. 하늘나라 임금님의 목소리가 아주 실감났어요. 여러 사람 역할을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정말 잘 낭독해 주었어요. 조은별 기자가 그림책 한 권을 모두 낭독해서 보내주었지만 아쉽게도 일부분만 소개할 수밖에 없네요. 어라친 여러분, 책을 낭독해서 보내주실 때는 책 전체는 말고 한 부분만 낭독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림책보다는 동화책을 읽는 것이 좋겠죠? 또 어느 작가의 어떤 책인지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고요. 작가들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해서 그래요. 이번에는 봉성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풍우풍뢰라는 국악곡인데요. 1학년 어린이들이 북과 장구를 치며 불렀어요.
작은 손으로 커다란 장구를 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목소리가 크게 안 나왔는데요. 그래도 다 함께 소리 맞춰 불러줬어요.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원당초등학교의 박찬빈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나의 방앗간 도서관이 그리워요. 제가 사는 곳에는 원당 도서관과 마산공원 도서관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행사도 참여하며 일주일에 2-3번은 도서관에 갔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1번은커녕 2주일에 1번 정도밖에 못 가서 아쉽네요. 지난 6월 말에 엄마랑 마산공원 도서관에 가서 어린이 라디오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작가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신기한 환경에 관한 재미있는 책에 사인도 해주셔서 영광이었어요. 마산공원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오려고 하는 순간 퍼뜩 도서관에 미니 선풍기를 놓고 왔다는 게 떠올랐어요. 내가 이걸 왜 안 챙겼지? 라는 생각으로 도서관에 가서 선풍기를 챙겼죠. 그리고 다시 도서관을 나오는 순간 엄마가 왜 가방이 무겁냐고 했어요. 가방을 확인하니 아차, 도서 반납을 안 했네요. 다시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갔을 때 도서관 관장님께서 웃으시며 이번엔 뭘 두고 왔냐고 물으셨어요. 저도 웃음이 나왔죠. 반납을 하고 나오는데 이번엔 두고 온 것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예전처럼 도서관에 마음껏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사라져라.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죠? 깜빡해서 뭘 두고 왔다던가 깜빡하고 전원을 안 끄고 나갔다던가. 그런데 2번이나 도서관에 다시 가다니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웃어넘기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좋아하는 도서관에 마음껏 갈 수 없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저도 얼른 코로나가 사라져서 도서관 가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야 사라져라. 저도 그렇게 외쳐봅니다. 이번에는 이야기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어떤 분이 오셨을지 무척 궁금한데요. 먼저 인사 나눌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동화작가 김은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야기 손님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1분 신문 10답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벌써부터 떨립니다. 저는 좀 느린 사람이라 말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니 걱정되는데요. 네, 그래도 빠른 신문 10답이니까 빨리 진행해 볼게요. 네. 고향은? 전라남도 담양입니다. 띠는? 뱀띠, 탄생 별자리는? 전갈자리, 혈액형은? B형, 좋아하는 동물은? 토끼, 좋아하는 색깔은? 하늘색, 좋아하는 음식은? 팥빙수, 취미는? 취미는 멍 때리기. 무인도에 가져갈 것 3가지 말씀해 주세요. 무인도에 가져갈 거요? 일단 백과사전, 바구니, 칼 이렇게 3가지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네.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 5글자로 얘기해 주세요. 우린 친구야. 와, 네. 오, 잘하셨어요. 빨리 잘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었는데요. 무인도에 가져가야 할 것 3가지. 아까 백과사전, 바구니, 그리고 또 하나 칼. 뭐였죠? 칼. 네. 왜 그 3가지 고르셨는지 이유 들어볼게요. 책은 일단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무인도에서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얇은 책은 조금 그래서 네. 백과사전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을까 네. 해서 조금 큼지막한 백과사전 가져가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고민을 했어요. 칼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동화에도 읽어보면 불시착해서 어디 떨어졌을 때 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칼이 있으면 나물도 캘 수 있고 네. 뭐 열매도 딸 수 있고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따면 뭐예요? 바구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따서 담아서 가져오려고 네. 칼하고 바구니는 꼭 챙겨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칼과 바구니만 있으면 저도 무인도에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김은희 선생님과 얘기 나눠볼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까 해요. 김은희 선생님은 상상력 천재 기찬이라는 작품으로 푸른 문학상, 놀이의 영웅이란 작품으로 송순문학상, 명탐정 세계기록유산을 구하라라는 책으로 창비 좋은 어린이책 기획부문상, 이런 화려한 수상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창작이면 창작, 논픽션이면 논픽션, 어린이책 세계를 평정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께 이제 질문 좀 드릴 텐데요. 선생님은 동화책을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시골 산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학교에 도서관도 아예 없었고 근처에는 서점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교과서 외에 다른 책을 읽을 기회가 없었던 정말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받으면 집에 가지고 와서 책을 읽었는데 수학책은 숫자가 많아서 재미가 없으니까 못 읽었고요. 네. 주로 국어나 도덕책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읽었던 거죠. 방학 동안에. 네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읽을 것이 없으면 그런 책을 그렇게 읽었나. 나중에 동화를 쓰고 할 때 사람들이 도덕적이다 이런 말을 네.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도덕책을 열심히 읽어서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생각나는 게 있다면 4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고전 읽기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 이제 생각나는 책이 이솝우화, 알프스 소녀 하이디, 네. 그리고 뭐 옛날 이야기,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이인전기 같은 것도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게 그렇게까지 재미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때 처음으로 진짜 동화책다운 동화책을 읽게 된 거죠. 네. 나이가 40이 넘어서야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어가는데 정말 새로운 세계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못 읽었던 네. 이런 동화라는 세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40살에 느꼈고 그때 도전 시작했습니다. 와. 제가 특히나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쓴 책을 한번 읽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네. 동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짧으니까 쉬울 것이다라는 네. 생각도 사실은 없지 않았었고 네네. 그래서 잘 몰라서 더 무모하게 네. 도전을 했던 것이 바로 동화였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린 시절에 막 동화책을 엄청 많이 읽지 않아도 네, 나중에 동화와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좋은 책을 많이 쓰실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책들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거나 혹은 이 책은 나 쓰기 정말 힘들었다 하는 책 있으면 작품 좀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책은 제가 처음 썼던 책인데요. 상상력 천재의 기찬이라는 책이에요. 7살 어린아이가 이제 재미있게 노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기찬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이거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름은 기똥찬에서 똥자가 빠지고 기찬 이런 네. 이름을 제가 지었고요. 저는 그렇게 기찬이처럼 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놀고 또 놀고 길을 쓰면서 노는 그런 얘기를 썼는데 저희 집이 들판 한가운데 외따로 떨어진 집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없었고 네. 그리고 책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흙이나 파고 나물이나 캐고 뭐 그렇게 하고 놀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릴 때 못 놀았던 것을 이제 어른이 돼서 네. 동화 쓰면서 노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연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놀이를 연구한다라고 싶을 정도로 네. 제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놀이를 만들어내고 네. 그것이 이제 그렇게 놀았고 네. 저는 상상으로 놀았지만 아이들이 한번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이 더 재미있게 놀 방법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네. 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진짜 한번 놀아보면서 네. 읽는 것 이게 네네. 제 꿈입니다. 지나놓고 봤을 때 그 이야기를 쓸 때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기였어요.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이고, 네. 그런데 그때 내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살지 이 걱정하기보다는 네. 이 기찬이가 돼서 계속 논 거예요. 어떻게 네. 놀까, 뭐 하고 놀까 네. 이걸 하다 보니까 그 힘든 시기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견디게 해줬던 이야기라서 상상력 천재 기찬이를 좋아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힘든 시기는 이렇게 놀면서 뭐 하고 놀까를 고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 어라친들에게 읽어주실 작품 준비해 오셨나요? 네, 누나랑 노는 특별한 방법이라는 책을 준비해 왔어요. 네. 어떤 책일까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아이들과 노는 걸 좋아해서 항상 어떻게 놀까 연구해요. 그러다 누나랑 노는 특별한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노는 방법도 노는 것처럼 재미있게 찾아봤죠. 아, 7살 동생 준이가 네. 2학년 누나랑 노는 건데요. 네. 그 이야기를 한번 써봤어요. 네. 근데 그 누나는 엄청 씩씩하지만 천둥 번개를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네. 근데 그날 하필이면 엄마 아빠가 퇴근이 늦어져서 집에 못 오고 계시는 거예요. 밖에는 천둥 번개가 엄청 아, 치는데. 그럼 아이들 둘만 집에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누나가 무섭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꼼짝도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때 7살 동생 준이가 방법을 찾아내요. 노는 방법이에요. 와. 그중에 네. 일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천둥 번개 따윈 무시할 수 있어야 해. 나는 의자 2개를 현관 앞으로 밀고 갔어요. 어떻게든 누나를 도우려고요. 하지만 누나는 이불 밖으로 눈만 내놓고 소리쳤어요. 너 계속 장난칠래? 의자 제자리에 갖다 놔. 누나,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야. 누나를 도와주려는 거지. 이 의자는 대신 기다려주는 의자야. 뭐? 대신 기다려주는 의자? 누나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불을 어깨까지 내렸지요. 나는 의자를 반듯하게 정리하며 말했어요. 응, 이 의자는 엄마를 기다리는 의자. 이 의자는 아빠를 기다리는 의자야.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이 무너져도 이 자리에서 꼼짝 않고 엄마 아빠를 기다리지. 내 말에 누나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 되었어요. 이불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대로 내버려 둔 걸 보면 생각이 많은 것 같았어요. 나는 누나가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전에 얼른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일은 이 의자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다른 일을 하는 거야. 밥도 먹고 텔레비전도 보고 숙제도 하고 놀기도 하고. 어때? 누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흐 하고 소리를 냈어요. 긴가민가 한다는 뜻이었지요. 이럴 때는 좀 더 세게 밀어붙여야 해요. 누나는 언제나 처음에는 싫다고 빼다가 나중에 가서 좋다고 사정사정 하거든요. 누나랑 놀려면 그쯤은 알고 있어야 해요. 나는 종이에 대신 기다려주는 의자라고 써서 의자에 붙이며 말했어요. 누나, 나 못 믿는 거야? 그럼 직접 실험이라도 해볼까? 실험? 누나가 내 말을 따라하며 이불 밖으로 나왔어요. 나는 누나 손을 잡아 끌었지요. 응, 실험. 우선 밥부터 먹는 거야. 의자가 대신 기다리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 생각은 하지 말고. 밥부터? 누나도 배가 고픈지 배를 쓰다듬었어요. 응, 내가 냉장고에서 반찬 꺼낼게. 나는 밥통에 밥이 있나 볼게. 우리는 서로 도와가며 식탁을 차렸어요. 밥이 부족해서 우유랑 콘프레이크도 꺼냈지요. 허겁지겁 밥을 먹다 어느 정도 배가 부르자 내가 물었어요. 어때? 좋아. 우리는 서로를 보며 씩 웃었어요. 실험은 대성공이었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를 기다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같이 책도 읽고 책가방도 챙겼어요. 누나는 엄마처럼 꼼꼼하게 알림장을 보면서 책가방 챙기는 걸 도와주었어요. 대신 기다려주는 의자가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요. 와. 네, 여기까지입니다. 대신 기다려주는 의자라니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하네요. 선생님도 독자들과 많이 만나실 텐데요. 친구들을 직접 만나거나 강의를 나가셨을 때 있었던 일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누나랑 노는 특별한 방법으로 어린이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네. 일이 기억나네요. 그 책을 할 때는 항상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천둥 번개가 치는 밤에라는 부분을 읽고 하는데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도서관에 오기로 신청했던 친구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자마자 어떤 친구가 그 옆에 있었던 의자를 문 앞에 딱 갖다 놓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의자가 대신 기다려줄 테니까 우리는 먼저 공부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 다른 친구들이 다 좋아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걱정 없이 그럼 우리 공부 시작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다 똑같이 의자가 대신 기다려줄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것처럼 아까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했던 글 중에 썼던 것들을 보면서 재미있게 노는 방법을 네. 찾아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친구가 그거를 해줬던 것 같아서 기억에 너무너무 남았어요. 현재까지도. 네, 정말 재밌는 이야기네요. 우리가 어린이들이 책을 읽으면 그게 단순히 머릿속에,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기다려주는 의자를 만들기도 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네, 이런 질문을 다른 학부형들한테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사이에 우리 아들과 딸이 이런 놀이하면서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생각을 네. 하다 보니까 대신 기다려주는 의자가 생각났는데요. 어떤 어머니께서는 이걸 들으시더니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다. 많이 위로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기억이 나네요. 네, 누군가를 기다리다 보면 기다리고 있는 마음만 계속 커져서 사실 제대로 놀지도 먹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대신 기다려주는 의자에게 기다리면 맡기고 즐겁게 지냈으면 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네, 김은희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어린이 라디오에 초대되면 무조건 어린이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셔야 돼요. 오,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죠. 왜냐하면 김은주 선생님은 어린이 고민 상담 전문이시잖아요. 제가 소문 다 들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네,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고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6학년 여학생입니다. 저에게는 4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이 역사, 우주, 지리, 수학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저보다 더 잘 알아서 엄마의 사랑은 당연히 동생에게 갑니다. 엄마가 절 예뻐해 주는 것도 같지만 제 눈에는 항상 동생만 예뻐하는 모습이 보이니 제 눈에서 불이 켜질 수밖에 없어요. 가끔 확실히 그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보통 엄마가 화났을 때 느낍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저만 더 크게 혼나죠. 엄마랑 동생이 좋은데 가끔 엄마가 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나요. 엄마가 절 예뻐해 주시는 것 같긴 하지만 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네, 엄마가 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난다는 사연이었어요. 동생이 아무래도 나이가 더 어리니까 신경이 더 쓰여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거든요. 가끔 큰아이가 엄마는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속을 까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이죠. 김은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어린이인데 엄마가 동생한테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면 너무너무 서운하죠. 맞아요. 어쩌면 엄마 입장에서는 똑같이 사랑하는데 동생이 어리기 때문에 네. 동생한테 조금 더 그 말을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친구가 조금 더 이해해달라 그 말을 해주고 싶네요. 아니면 좀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이럴 땐 동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이렇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냥 엄마한테 엄마 동생 말고도 동생도 잘했다고 칭찬해 준 것처럼 저도 이 점은 칭찬해 주세요 하고 콕 집어서 어떤 한 가지를 네. 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깜빡했네? 이러면서 칭찬을 더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엄마가 엄마도 깜빡했네 하면서 네. 친구 한번 칭찬해주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쩔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해결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었는지 모르겠고요.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보셨다면 나중에 또 어린이 라디오로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김은희 선생님을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 어린이 기자가 보내준 동시 한 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영주 남산초등학교 권성현 기자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타임머신 일기장. 일기장을 펴면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싸웠던 일, 놀았던 일, 혼났던 일. 모든 일을 겪으러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타임머신 일기장. 어떠세요? 정말 재밌는 동시죠? 네, 정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린이는 시인이다라는 말을 네. 좋아하는데 정말 어린이는 시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저도 이 시를 읽으니까 자기가 쓴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추억에 잠겨 있는 그런 어린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 성실하게 일기를 썼으니까 돌아볼 추억도 있는 거겠죠? 네. 네. 와, 정말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요. 네. 하나하나 싸웠던 일, 놀았던 일, 혼났던 일, 이것을 다시 되돌아본다는 것도 굉장히 좋네요. 네.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기도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해서 네. 어린이 여러분들이 일기도 정성 들여서 이렇게 이 친구처럼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솜씨 자랑 동시까지 김은희 선생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은희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와, 너무 재미있었고요. 네. 이런 라디오 친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사연을 보내준 친구들, 장기자랑을 보내준 친구들 어쩌면 이렇게 다 잘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작가로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도 되게 영광이고요. 이 프로그램 앞으로 더 잘 돼서 더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알찬 시간 많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곰이랑 문이랑 오! 꽃이 피었네. 짱 예쁘다. 예쁘다. 우리 이거 꺾어 갈까? 시들지 않을까? 잠깐. 퀴즈가 생각났어. 꽃가게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어디게? 꽃가게 주인이 싫어하는 나라? 그런 나라도 있어? 내 말 잘 들어봐. 꽃가게 주인이 싫어하는 나라는 시드니. 시드니? 아, 시드는 거. 꽃가게 주인은 꽃이 시드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데 곰이야, 시드니는 나라가 아니라 도시야. 나도 알아. 시드니는 호주의 수도잖아. 곰이야,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가 아니고 캔버라야. 우리 문이 똑똑해요. 문이야, 그거 알아? 뭐? 자두랑 자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자두랑 자몽이랑 왜 같이 먹으면 안 돼? 자두랑 자몽이랑 같이 먹어도 되긴 되는데 자두 2개랑 자몽 1개는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돼. 왜? 자두 잠이 올 테니까. 자두 잠이 온다고? 그래, 자두 자몽. 자두 2개, 자몽 1 맞잖아. 아, 그래서 자두 자몽. 그래. 우리 문이 똑똑해요. 어린이 라디오 첫 방송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회를 넘어서 오늘이 6번째 방송이었어요. 매번 헤어지기 정말 아쉽지만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날 거니까요. 그렇죠?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어라친들 모두 안녕.